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 트럼프 서명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종식된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약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죠. 바로 환율. 환율이 오늘 아침에 1475원을 찍고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뉴스 등에서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더 1470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국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삼성전자 지금 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드실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수익권을 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실 텐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이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러한 영향력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들어올 건지 오늘 얘기 드릴게요.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나는 어차피 20% 30% 수익 내고 있는데 환율이 뭐가 중요해 1% 2% 움직이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환율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환율 얘기만 드릴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까지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랑 같이 안전하게 대비해 나가 보자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힘내야 될 시기니까 보합하는 시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합의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지성 매수, 남 얘기만 듣고서 내동매매를 했을 때는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까지 이따가 리스크를 얘기 드리면서 분명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일단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가 보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보합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나온 거지 절대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 11월 13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외인들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별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 11월 3일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매도 물량을 던졌다.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 끝날 것 같았던 11월 12일부터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 공매도 창고를 굉장히 가득 채웠는데 당연히 이러한 반등 구간 속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인들이 전량 손해를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11월 13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부터 주가를 누르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는 유동성 공급에 의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 8천억 공매도 잔고 쌓여 있거든요.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다 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하는 숏커버 현상과 숏스키즈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숏커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시장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강했던 윗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3,800억 가량의 매도 물량을 이미 던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서 매도를 던질 개인들의 물량이 없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가에서 풋옵션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풋옵션 세력들은 빠르게 매수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를 시장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진행하는 숏스키즈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보합에 절대 걱정하면서 매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침착하게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환율 얘기를 드려볼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 거라면 우리가 미장을 투자하고 금을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얘기 드렸는데 외인들의 강한 매도 물량이죠.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 원화가 시장에 풀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 원화를 결국 어떻게 해요? 달러로 바꿔가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시장의 원화는 풀리고 달러는 줄어드는, 달러의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외인들이 매수를 진행했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미국장으로 갔죠. 개인들이 미장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다시 한번 더 공급이 되는 거고 달러는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 거다. 그리고 또 무슨 요인이 있나요? 사실 정점을 찍었던 건 어저께 하는 총재의 발언이거든요. 어저께 하는 총재가 모건 스탠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포지션을 지켰는데 만약에 공개되는 지표들이 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됐을 때 안 그래도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채금리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냐? 이게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외인들의 국채가 시장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원화가 나온 건데 외인들이 그 원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달러로 바꿔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예요? 원화는 다시 한 번 더 공급이 올라가고 달러는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올라간 상태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완료된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무슨 조건이 나와 있나요? 1년에 200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수요가 증가가 된 거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뿌려지는 공급의 증가가 나온 거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원래 계속해서 달러를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만 보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영업이익이 달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가는 달러만 많고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원화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급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가고 있는 주도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수주인가요? 아니죠.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달러를 버는 기업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달러가 비싸졌다라는 건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왔다는 거다. 실제로 엔화가 약세일 때 일본 기술주들의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죠. 왜?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SK, 삼성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 뭐예요? 고정비 사업이에요. 처음에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고정비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한 고정비가 다시 한 번 더 달러로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달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1475원이라는 환율이 어색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분명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옵션 만기일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변동성을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옵션 만기일 언제
오늘이라고요? 바로 오늘 11월 13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타점 잡아야 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보여드릴게요. 010-6387-5837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매수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매수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꼭 핸드폰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차트에서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무지성 매수는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010-6387-5837 위에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분명히 겁먹고 계실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삼성전자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낼 때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 눌리면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더 주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절대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후회를 하죠.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는 공포의 매수를 진행해야 되고 탐욕의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지금은 우리가 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야 너도 매수하라고 하네, 너도 기회를 잡으라고 하네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 무지성 매수는 안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 이유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주제는 따로 있죠. 바로 뭐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얘기는 바로 이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이에요. 하지만 이 배경 지식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왜 리스크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이거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면은 관세 안 내니까 오히려 수출기업 땡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스크, 확신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확실한 리스크,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올해 4월에 관세 협상을 하기 직전이 가장 극도의 공포였어요. 실제로 까고 나서는 생각보다 괜찮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지금 힘들게 다 정해놓은 관세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다. 게다가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끌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140조 원을 어디에 투자를 진행했었냐? 바로 AI 산업이죠.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진행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AI 섹터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샘 올트먼이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라는 얘기만 꺼내도 AI가 버블이다, AI 폭락이 나올 거다, AI 거품이 곧 터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40조 원의 투자금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알아서 트럼프가 지금 1인당 2,000불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관세 여론전을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관세 법안이 트럼프가 했는데 그게 설마 위법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1월 5일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는 지금 22%를 뭐로 봤다? 트럼프가 질 확률? 아니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지금 22%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실시간 여론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20%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어떨 거라고요? 파괴적일 거라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 시장의 영향력이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파괴적일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 트럼프 관세 법안의 판결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야 무조건 통과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저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공화당 인원 6명이 왜 통과를 못 시키냐?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판결을 하는 인원이 공화당이 4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중도 공화당의 의견이 뭐냐? 제가 사진 가져왔습니다. 얼굴 보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 트럼프가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코니 베럿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행정부를 규제하지 못했을 때 이 행정부의 규제를 대법원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은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제가 종종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우리가 부하 직원한테 밥 먹으라고 가끔 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갑자기 이 카드를 들고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 말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누가 말려줘야 된다? 대법원이 말려줘야 된다. 대법관인 코니 베럿 내가 말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 언론들은 이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회의적인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발견했는데 블룸버그에서 월스트리트 월가가 지금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 나오는 관세 환수금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140조 원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이 금액이 환수되게 됐을 때는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그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20센트 정도 받으면서 팔고 있는데 그거를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투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 5배의 수익률인데 실패를 하게 되면 빵원이에요. 마이너스 100% 수익률. 월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져라 라고 받아들이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고 있으면 매수를 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 지금 시장은 유동성 강세 시장이고 다시 한 번 더 돈잔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미국 재무부에서 TGA 잔고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이 추가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QT의 종료가 나오죠. 실제로 어제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도 QT 종료를 진행해야 된다. QT 종료가 이제는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어요. 이 QT 종료 같은 경우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시중에 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연준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연말이나 분기말 같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당연히 연준한테 돈을 빌려요. 이거를 레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말이나 분기말도 아닌데 연준한테서 돈을 다 빌려가는 거예요. 모든 은행들이.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냐? 아니 금리 인하를 진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줄 알았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부터가 연준한테 돈을 빌리네?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없나 본데? 그럼 내 돈은? 그럼 뱅크런은? 이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걸 연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은행한테서 연준이 돈을 받아갔었는데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제 너네 돈 가져가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다? 바로 QT의 종료. 그렇게 됐을 때 은행은 지출됐었던 금액이 사라졌죠. 그 금액을 연준한테 이자를 받는 잔고로 옮겨놔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2월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디램 가격의 상승, 낸드 플래시 시장의 관심, 다시 한 번 더 HBM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수익권이라고 해서 지금 관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윗구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하는 시장의 파괴적인 트럼프 관세 법안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아랫 구간에서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게 됐을 때는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람의 심리를 얘기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진짜 심리 싸움이고 확률 싸움이에요.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고점을 찍고서 조정을 받은 이 순간에 개인들 보통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후회해요. 왜? 11만 3,400원 고점을 찍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진행할 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나 무조건 분할 매도한다, 무조건 차익 실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느냐, 고점 매물대 다 털렸다, 이거 조정 반등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더 간다 하면서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트럼프 관세법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정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 무지성 매수를 했었던 개인이 갑자기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적인 영향력이 끼쳤을 때는 당연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윗구간에서의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가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겠다고요. 종종 계속해서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핸드폰은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리스크들 아니면 삼성전자의 호재들을 얘기해 드리면은 다 필요 없고, 지금 AI가 버블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국에서 돈 풀기를 해서 지금 AI 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의 입찰 결과를 가져왔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달러죠. 달러를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직까지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잔치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다, 돈 때문에 올라간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기축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돈잔치가 실제로 발휘되면서 그거는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원문 한번 봐보자고요. 제가 원문 가져왔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고 해요. 최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4.08% 정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4.08%까지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인데, 토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나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미국 재무부가 65억 달러 정도는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나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20억 달러가 나왔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비율이 한 2.4대 2 정도 나오는데, 원래 평균적으로 2.4에서 2.7 정도 나오면은 입찰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았다, 보통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돈 풀기가 시작된 게 아니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버블이 올 거야,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대비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타율이 훨씬 더 높다. 아니 강프로님,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깨는 오른쪽 어깨예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왼쪽 무릎에서 사서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깨를 찍고서 머리를 찍고서 다시 내려오는 이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왼쪽 어깨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왼쪽 어깨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율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게 됐을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시장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점과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 제가 분명히 강조드린 게 뭐예요? 관망하지 말라고요. 왜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을 내고 있다고 해서 관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게 됐을 때 당연히 개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6387-5837 위에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분명 수익권이셔서 안심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분명 계실 텐데 뭐라고요? 트럼프 관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사실 저도 3개월 동안 주식시장 안 볼 거면, 내 주식 계좌 안 볼 거면 이런 얘기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집에 들어갈 때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를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심리 판결이 나오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시장에 영향력이 들어와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넘으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장에서 내가 갑자기 손해를 보잖아요.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패닉셀을 누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패닉셀이 패닉셀인 거예요. 내가 누르고 싶어서 누르지 않는 매도, 그게 바로 패닉셀이니까 우리 이제는 같이 대응해 나가자고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과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서의 실시간 매수 타점과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당연히 제가 지금 개별 이슈, 나무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숲을 얘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당연히 나무를 보는 투자를 했죠. 랜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 HBM 시장이 이렇게 주는데 무조건 매수를 해야지 라는 투자를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됐을 때는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당연히 손해봤죠. 깡통도 찾고 억대빚도 졌어요. 당연히 앞이 깜깜했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건 투자가 아니다, 투매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그게 시장 상황이 잘 맞아서 다행히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는 나무를 보는 투자가 아니라 숲을 보는 투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숲을 보고 싶어도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자료가 언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4글자 삼성 대응이라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4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역대급 파괴적인 영향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역대급 기회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 실제로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세법이나 무역법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나라에서 개별 품목의 관세를 매겨서 관세를 뜯어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랬죠. 일본산 철강이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 시장을 장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강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 누구든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일본산 철강에 이거 너네 철강으로 뭐 만드냐, 군수품 만들지 않냐, 이거 완전 안보 문제다, 내가 그냥 너네한테 관세를 매길게 하고 그냥 관세를 매겨버려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 웃긴데 미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관세를 내요. 그렇듯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쇼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빠른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윗구간에서의 대응만 잘 해놨다면 다시 한 번 더 아랫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역대급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 대응해 나가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히든 종목 준비해 놨어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죠. 1000%, 2000%의 상승률도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로봇 섹터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이 나왔다. 이 종목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로봇 섹터에 관심은 있었는데 매수를 못하셨다, 여윳돈으로 목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마지막까지 준비한 선물, 지금까지 영상 보신 노력 모두 다 보상 받아가세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